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사 교과서를 열면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어떨까? 딱 열면 무슨 유적이나 톡이나 덩굴이나 달달 외워야 되니까요. 그중 구석기 시대 유적지 이름은 지금도 문신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연천 정곡리, 상원 검은모루, 동유 석장리, 운기 굴포리 등등이죠. 연천은 경기도 연천, 상원은 평안남도, 공주는 충남, 운기는 함경 북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열받아 했죠. 왜 조선에 있는 구석기가 일본에 없는 거냐? 씩씩거렸죠. 아무튼 그 가운데 제주도에도 구석기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제주 빌레못 동굴이죠. 평평한 안반을 뜻하는 빌레란 제주도 말과 연못의 못을 합친 이름입니다. 약 7천여 미터의 길이로 단일 동굴로서는 세계 최장으로 알려진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찌개 3개, 박펜도끼 4개, 격지석기, 그리고 인글개 26개, 칼 12개, 송곳 1개, 불이형석기 1개, 홈날석기 2개, 등등 실로 값진 구석기 유적들이 발견됐습니다. 또 육지에 살았던 곰뼈 등이 발견돼서 제주도가 육지와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준 소중한 동굴이죠.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만장굴 등 제주도의 명승지를 발견했던 부종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교 교사였던 이분은 제주도 곳곳을 탐사하면서 빌레못 동굴도 발견했죠. 하지만 그건 사실상 재발견이었습니다. 이 빌레못 동굴을 탐사하던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 현대 사람들의 뼈도 발견했으니까요. 그 유골의 주인공은 바로 1148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4.3 사건 이후 피비린내 나는 좌익토벌 작전이 개시되던 1949년 1월 제주도 봉성리 구몰동 마을을 좌익 무장대가 습격합니다. 반격에 나선 토벌대는 대대적인 추색 작전을 벌여 빌레못 동굴을 발견했죠. 이미 제주 사람들은 그 동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 29명을 굴 입구 근처에서 학살했습니다. 빨치산도, 빨갱이도 아니었던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죽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토벌대는 이날 아주 예쁜 남자아이를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맺혀 죽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공포에 질린 그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깊은 동굴 속으로 도망갔다가 그 안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시신들은 빌레못 동굴을 본격적으로 탐사하던 사람들에 의해 발견됐고 유족들에게 인도돼 늦은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무신도 함께 인도됐다지요.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가슴 아픈 현대의 상처가 함께 드러난 셈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 봉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당시 죽창과 일본군이 남기고 간 딱총 몇 자루 정도를 들고 무장 봉기를 일으킨 좌익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가망성도 없는 역량으로 일으킨 봉기는 무지막지한 진압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4.3 함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내지는 대부분 공감하여 일어섰던 저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에 의해 비인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렬하게 저항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함정이겠습니까? 역으로 그 범죄를, 그 살인을 어떻게 공산당 진압한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미 군정은 이 작은 섬 사람들을 죄다 없애도 좋다는 식으로 4.3 사건을 대했습니다. 제주도는 레드 아일랜드, 곧 빨갱이의 섬으로 불렸고 북한 공산화 과정에서 쫓겨난 이북 사람들, 즉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에 상륙해 그들의 포환을 상상 이상으로 풀었습니다. 기독교가 융성하던 북한 출신의 그들은 이른바 빨갱이를 악마로 받고 그들의 몸에 총검을 박으면서 하느님을 외쳤습니다. 어쩌면 찬송가를 불렀을 수도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하면서 말입니다. 해방 이후 전쟁까지의 5년 동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증오를 경계하라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함께 해방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서기 시작했고, 상대방을 죽여 없애거나 타도해야 자신들의 세상이 온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살인의 대상이 어리든 늙었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리지 못할 만큼 멍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정부는 그 어리석음을 조장하고 고무하고 심지어 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은 있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피로 물들인 서북 청년단과 비슷한 말씨를 쓰는, 즉 평안도 출신으로서 문형순이라는 경찰서장이 있었습니다. 독립군 경력에 나이도 많은 중년이었기에 군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깡다구를 지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북 청년단의 마수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죠. 한국 전쟁이 터진 뒤 그에게 보도연맹, 즉 좌익 전력자들을 죄다 학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보도연맹 자체가 진짜 좌익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가입하면 보리쌀이라도 주는 특혜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학살 명령의 서술은 시커멓게 시풀했습니다. 하지만 성산포 경찰서장 문형수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서에 대고 역사의 길이 남을 낙서를 휘갈겨 놓습니다. 부당함으로 불이행, 즉 부당한 명령이니 따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른바 적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면 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형수는 그걸 단행합니다. 그 심경을 평안도 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갓나 왜 류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이가? 말도 안 되는 명령? 나는 못 따라갔어. 오늘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죽어간 사람들을 봅니다. 부상당한 시민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미얀마 군인들에 분노합니다. 그 군인들에게 대만의 이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증오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1948년 4월 3일 이후 제주도는 그 증오가 천방지축으로 활개치던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지옥에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울리지 못하는, 그리고 차마 지옥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고 많아졌고 힘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1948년 4월 3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빌레못 동굴에 구석기족과 함께 발견된 현대의 뼈들을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기도하며 그 비극을 정당화하는 이들을 저주합니다. 4월 3일 우리 모두가 가슴속 조기를 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